요즘에 미 증시에 또 카지노 장세가 열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품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들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파월 의장인데 합성 사진이거든요. 이게 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중에 주목받았던 게 밈 주식 열풍이었죠. 요 분이 2021년 미국 주식 테마주 장세를 이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라고도 불리는데 닉네임이 로어링 키티, 울부짖는 아기 고양이인데 5.3만 달러, 6, 7천만 원 가지고 한 5, 600억을 불린 100배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투자 100배 불린 엄청난 개미가 이제 2021년에 막 주도해서 밈 주식 테마주 장세를 주도했었는데 3년 동안 이제 오프라인이었습니다. 잠적했던 거죠. 어디 놀러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3년 만에 기사 제목처럼 동면에서 깨어나가지고 트위터, 지금 X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요 이미지를 올려요. 이렇게 이제 뒤에 등 대고 기대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앞으로 딱 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것도 좀 지루하면 이렇게 등 대고 있다가 좀 재밌는 장면 나오면 앞으로 딱 고개 가잖아요. 관심 생길 때. 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그날 요거 하나 가지고 밈 주식들이 막 난리가 났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다시 했습니다. 테마주답게. 근데 이제 변동성이 엄청 났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잠깐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사이클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볼 건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개미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인물이 돌아왔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게임스탑이라고 불리는 주식이 막 몇 배 올랐다가 지금 또 폭삭 반토막 원래 그렇습니다. 얘는 막 뭐 2배 뛰었다가 뭐 반토막은 기본이고 2021년에도 똑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몇 배가 올라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보이시죠? 이게 지나고 나서 쉽게 말하지 변동성 몇 년 동안 이어진 장세 그러다가 거의 뭐 90% 빠졌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전형적인 테마주에 속해 있는 주식인데 그래가지고 조롱하는 사진이 벌써 나왔죠. 이것도 누가 집중하려고 일어났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벌써 이제 테마주 끝났다 뭐 3일 만에 끝났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는데요. 요 주식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밈 주식은 그런데 이제 로어링 키티 저 트레이더가 돌아온 이유는 역시 유동성 장세가 곧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요 파월이 합성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인물이에요. 요 인물에다가 요 전설적인 트레이더 대장개미에다가 파월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누가 또 합성을 했어요. 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사실 내가 대장개미야.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의 뭐 증시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파월이라는 얘기도 우스긴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 여기 합성을 했습니다. 슬슬 움직여 볼까?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연준 의장이 쉽게 말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해줄 거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니까 요것도 3년 만에 또 한번 시원하게 사이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개인 투자자 장세,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한번 시원하게 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이 자료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일간 투자 순유입 금액인데요. 저도 이게 사실은 고금리가 이어지면 다시 꼬꾸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한 요 정도 투자했다면 3배 는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게 일시적인 거였고 이게 이제 고금리 미국 지금 5.5%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겠거니 했는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아닌 거 아니냐. 지금 고금리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데도 개인들의 투자는 3배 이상 확대된 게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고점을 뚫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줄어들긴커녕 심지어 개인들의 돈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좋게 해석하시면 야 역시 유동성 회수는 쉽지 않구나.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렸구나 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고 비관론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고점이야 좀 기다려봐. 이거 전형적으로 지금 개미들 꼬시기 아니요 이러면서 약간 버블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팩트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시에 참여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심지어 더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또 고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빅테크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주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빅테크도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한방 이런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밈 주식도 들썩하고 테마주 들썩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21년 장세였죠. 2021년 유동성 장세.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주식 투자 위험 선호도도 3년 최고치 딱 이제 3년 만에 지금 사이클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2021년 고점으로 2022, 23 조용하다가 2024년 되니까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개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주식 기대 수익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야, 위험 감수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슬슬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되면 돈 엄청 풀릴 텐데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험 선호 심리가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제가 유심히 보는 투자의 대가가 포트폴리오 1등에 올린 게 바로 중소형 ETF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봤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돈을 굴리는데 포트폴리오 1등에, 그것도 한 방에, 분할 매수도 아니고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지수에 해당하는 ETF를 무려 전체 포트폴리오의 15%까지 차지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승부수 던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원래는 포트폴리오 1등이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 전엔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는 확실히 이제 한 3-4배 이상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70% 이상 던지고 있고요. 많이 팔았죠. 많이 정리하는 느낌이고, 쿠팡도 조금 팔았고, 뭐 이 정도는 소액이니까 무의미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사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많이 한 방에 더 산 게 바로 중소형주다.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올 하반기는 드러켄밀러가 봤을 때 투자의 타이밍도 잘 노리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묻어놓는 투자자가 아니고 타이밍도 고려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올 하반기 적어도 여름 가을에 중소형주 한번 수익 실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뭐 팔란티어라는 주식도 매수하고,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판 최대 커뮤니티, 우리나라 치면 DC 인사이드 같은 투자 커뮤니티도 상장이 돼 있는데 매수를 했습니다. 레딧이라는 기업도. 그러니까 확실히 돈 벌 수 있다면 젊은 기업, 테크 기업 분야 안 가립니다. 밈 주식, 테마주도 안 가리고 사시는 분인데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 올린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분이 투자를 잘하니까 제가 봐도 이번에 느낀 게 자산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역순인데요. 최근에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돈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시나요? 이게 불과 2개 분기 만에 자산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맡기고 있거나 돈을 많이 불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드러켄밀러가 요즘 되게 잘 나가거든요. 특히나 더 투자를 되게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버니까 고객들도 많이 맡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이번에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통 장이 안 좋고 할 때는 종목을 압축하는데 65개, 62개에서 이번에 94개로 종목을 확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주까지 분산을 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장 좋을 것 같다 약간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좀 판 거는 뭐 차익 실현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 좀 됩니다. 투자의 대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된 걸 좀 보자면. 그래서 지금 대형주 요 그래프 두 개는 S&P 500이 검은색, 그리고 중소형주 ETF, 이거 드러켄밀러가 베팅한 IWM 중소형주 ETF 러셀 2000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빅테크 대형주는 많이 올랐고, 먼저 올랐고, 중소형주들은 박스권입니다.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그죠? 아직 그 전고점 회복도 못 했었잖아요. 빅테크는 지금 빅테크 포함한 S&P 500은 전고점 회복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중소형주들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고금리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선 제 추측인데 올해 하반기는 좀 금리나 수혜주들이 좀 더 따라갈 거다라는 거에 베팅한 것 같기도 하고, 상승장 온기가 좀 중소형주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냐에도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한 거겠죠. 개별 주식이 아니고. 진짜 개별 주식에 확신이 있었으면 개별 주식을 했을 텐데 ETF 산 거 보니까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 같다 베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중소형주 ETF IWM은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주식 그래프 겹쳐보시면 진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소형주는 한국의 코스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덩치도 비슷한데, 만약에 한국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은 드러켄밀러 베팅을 보시면 좋은 소식이네라고 하셔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에서 신흥국 코스피까지도 온기가 확산된다라고 보실 정도로 이렇게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베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리도 계속해서 드러켄밀러 말 인용하면서, 봐라, 드러켄밀러도 내 말이랑 비슷한 말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포스팅 하던데,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중소형주다라면서 톰리는 올해 IWM을 포함한 중소형주들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밀고 있어요. 본인 리포트를 통해서.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금리 인하 전망은 다시 높아질 거고, 물가도 잡힐 거고, 고용도 나빠지면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일단 분위기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분위기 되면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거 추천은 아닌데, 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중소형주 강세장,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치면 코스닥 강세장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해볼까? 옆에 내 친구 뭐 이번에 코스닥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미국 주식해서 밈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데, 약간 이게 애플로 돈 벌었다 그러면 안 부러워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냥 그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야 내가 미국 주식 그 중소형주 하나 그거 추천 받아가지고 샀는데 대박 났어, 너도 한번 해봐 이러면 이제 막 솔깃하잖아요. 코스닥도 야 내가 코스닥 이거 뭐 몇 배 오른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야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은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중소형주들 막 들썩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분위기가 만약에 이어진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는 수혜주가 로빈후드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로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개미들이 복귀하면서 올해 초반부터 지금 이제 2년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로빈후드 주가가 2021년 상장을 했었고요. 가장 뜨거울 때, 밈 주식과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가장 불 때 상장을 해서 고점을 찍고 거의 3년 내내 하락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는 월가에 한 애널리스트가 로빈후드 완전 비관론자, 로빈후드 질색팔색 하시던 분인데 3년 만에 나 로빈후드 이제 약세 전망 철회한다, 그리고 매도에서 2단계 올려가지고 매수로 등급 상향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로빈후드가 주식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편하고 약간 MZ세대들이 좋아하고 이런 느낌인데, 로빈후드도 개인 투자자들이 복귀할 때 최대 수혜고, 암호화폐 강세장이 이어져도 수혜주다. 암호화폐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역시 금리 인하되고 강세장 이어질 경우 최대 수혜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2026년까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중소형주라 제가 추천드리긴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들이 복귀하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마침 뭐 또 암호화폐도 최근에 4월까지 조정받다가 약간 이제 또 반등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이제 매크로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만약에 비트코인 다시 또 고점 돌파한다 이러면 또 다시 개인분들 관심 커지고, 막 뉴스에 비트코인 9천만 원 1억 천 돌파했다 또 다시 나오겠죠. 요즘 좀 조용한데 아마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면 또 꿈틀꿈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미국 M2 통화량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됐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밈 주식도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뒤에서 웃는 게 또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암호화폐 자체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기업도 미국에 상장돼 있고,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도 있고,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ETF 투자할 수 있고, 코인베이스 거래소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채굴 관련주도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중소형 ETF 이런 것들 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면 많이 하고 복귀하면 할수록, 혹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수록 수혜받는 대표적인 자산이나 ETF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런 소식들 때문에 제가 이제 소수 의견에 브리핑 해드린 내용인데, 비트코인 보유 1위인 마이크로스트레치가 한 주 만에 34% 올랐고, 그리고 로빈후드도 23% 올랐고,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도 지금 개인들이 복귀하면 또 커뮤니티에 몰려가서 막 단톡방 열어가지고 토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딧이라고 하는 기업도 또 물론 뭐 오픈 AI랑 협업한다 소식도 있었지만 투자 커뮤니티 수혜로 15% 넘게 올라서 이런 주식들이 벌써 유동성 관련주로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탐욕이나 너무 지나친 낙관은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죠. 이번에 이 자료 보시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증시에 다시 카지노 정신이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 무리한 베팅,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밈 주식 베팅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막 테마주를 장외 거래까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박 내고 싶으니까 시간 외 거래 막 하시고 옵션 거래 하시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익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옵션 파생 상품 드디어 막 다시 또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럼 너무 위험한 건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같이 조심은 하시면서 적당히 또 유동성 장세는 누릴 건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 게 특히나 이번 주에 요게 다시 한번 또 새삼스럽게 많이 부각이 됐는데, 요게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연준이 시장에 긴급하게 투입한 유동성의 돈의 규모를 그래프화 한 건데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막으려고 연준이 투입한 돈이 이만큼이고,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을 뿌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연준이 투입한 돈이 이건데 2023년 은행 위기 막으려고 투입한 돈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올려주신 한 애널리스트 분이 야, 이미 사실상 우리는 은행 위기가 터진 상황이다. 사실상 우리가 모르고 혹은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이거 위기 막으려고 푼 돈이 코로나랑 금융위기 합친 거 자체도 완전 소꿉 장난처럼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돈이 우리가 모르고 있게 많이 풀렸다라고 느낀 점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막 우리 인플레 해지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뭐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팩트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방어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시작되면은 진짜 돈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말간에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연준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뭐냐면, 연준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를 폭락시킨다, 연준을 그냥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낼 정도로 이제 미국 대선도 다가오니까 이런 좀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는 법안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게 M2인데 통화량 이제 막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유동성 풀리면 장난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급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를 화폐 가치,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우량주라든지 인플레 해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하반기 갈수록 또 금리 인하,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개별주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산, 관련 자산 또 이런 것들도 취향에 맞게 일부 소액 편입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